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일까요? 지금 시장 뚜렷한 상승 동력은 없는데 굉장히 악재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중국의 이 코로나 위기감도 한층 더 심해졌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 섞인 목소리들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는 대로 정말 파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콘텐츠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시청률 고공행진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콘텐츠 관련주들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뉴 현재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마 네트워크스도 거의 3%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인 레몽레이는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10%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 하락하고 있는 업종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철강 및 금속 관련주들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화물연대 본부가 총파업을 진행 중이죠. 이런 가운데 각 산업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현재 철강 제품을 육로를 통해서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대제철 현재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동국제강은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철강주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하락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국내 반도체 대표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1%대 약세고요.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현재 2.35% 밀리면서 시장에 부담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훨씬 더 크게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전략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시장 정말 산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날씨도 참 좋지 않고 시장에도 파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일부가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선 관련주들도 소폭의 오름세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낙폭도 훨씬 더
들어서 하락하는 업종들이 훨씬 큽니다. 지금 뭐 반도체 대표주들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 여행 관련주들의 낙폭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지금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조선주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이 힘이 더 큰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수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강세 업종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네. 그리 많지는 네,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오늘 대표님이 주목하셨던 뭐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상승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한마디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국내 그 파업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시장이 좀 약세를 기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세일 때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에 좀 포커스 맞춰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이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또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주 항공 관련주들도 조금씩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주 항공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선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주 항공 관련주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더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오늘 미래 우주 항공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한 거죠, 어저께. 뭐 일단 뭐 우주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서 뭐 6개 정책이 정책 방향이 발표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기존에 쭉 얘기를 한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이제 우주 관련돼서 누리호 이후에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GPS인 KPS에 대한 부분 또 최근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지금 달 쪽으로 지금 탐사선이 궤도선이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달 향후에 이런 궤도선뿐만 아니라 달 탐사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 이제 올해 내에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입법 예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우주 관련된 분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건 없었지만 이번에 만약 특별법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투자의 상당 부분 이제 앞단까지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입법 예고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뭐 가능하면 1분기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 제정 이전에는 아마 추진단 형격으로 해서 아마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진단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의 이제 방향성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도 그때 그런 즈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만약 신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국판 나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 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업무를 담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약간 뭐 다른 조직으로 아마 구성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들을 이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보여줬는데 다만 지금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면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눈에 많이 띄고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그 강했던 상승포 좀 다소 반납하고 지금 현재는 7%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뭐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강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아침에 강하게 이제 올랐다가 뭐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밀린 건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아무리 뭐 테마가 있다라고 해도 다 같이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 이 산업 외적인 이제 요소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요소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주목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는 아직 태동기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자체들도 대부분이 기존의 연구실에서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단위에서 출발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까지도 시장 내에서는 뭐 아직
그 회사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도 좀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항공 우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이제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그러니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우주 항공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발사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인공위성 통신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들은 이제 방산 관련 분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K 방산이 해외 진출을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실적이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주 관련된 새로운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 종목들의 주가 탄력성은 지금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건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우주 전쟁 시대에 지금 뭐 돌입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뭐 위성과 관련된 종목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이미 답변 속에서 나왔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지금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 중에서 AP 위성이 지금 제일 먼저 좀 치고 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도 AP 위성일까요? 네, 일단 뭐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대부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분야, 그다음에 인공위성과 관련된 뭐 통신망 관련 분야가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인공위성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관련돼서 가장 지금 탑이다라고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이제 주관사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기존에 이제 누리호 발사체가 이제 중궤도형 이제 어쩌면 1톤 미만의 이제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린다라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차세대 발사체는 이제 지구를 넘어가는 이제 달로 향하는 그런 이제 대형 발사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사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위성 통신과 관련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AP 위성이나 셀트랙 I, 제노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인텔리안 테크 이런 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용 통신용 단말기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위성 관련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그 UAE의 위성 휴대폰 그 단말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위성과의 이제 통신과 관련된 분야가 좀 더 오늘 부각이 되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CEO인 이제 머스크와 윤 대통령이 이제 화상 회담을 하면서 한국에 뭐 테슬라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뭐 어떤 위성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셀트랙 I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 위성 제작을 하는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분야에 뭐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위성 관련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외에 제노코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 관련된 부품으로 해서 위성과 지상 간의 초고속 전송이나 그다음에 관련된 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뭐 금일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좀 방위 산업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그 무게추가 인공위성 관련주나 또 인공위성의 그 통신망 관련주들로 이 상승세가 좁혀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좀 그런 종목들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업종과 종목에 대한 대응책이 좀 더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시장 뭐 하락하고 있는 것들 뭐 셀 수가 없습니다. 네. 반도체 대표주도 하락하고 있고 뭐 조선주도 낙폭 상당히 크게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약세 파트가 있었다면 어디였을까요? 네, 뭐 최근에 좀 강세를 좀 보여서 주가가 올랐었다면 반도체 관련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는 뭐 계속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새삼스럽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전일 이제 글로벌 3분기 글로벌 랜드 플래시 매출액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글로벌 이제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 매출이 한 3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28% 정도 감소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30%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뭐 28%, 26%의 하락세를 보일 만큼 전반적인 그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랜드 플래시의 매출이 상당 부분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거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이런 충격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이제 봉쇄 지역 확대에 대한 우려도 지금 시장 내에서 같이 좀 오늘 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나쁜 개념으로 이제 좀 시너지가 난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지금 4만 명에 육박할 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 뭐 전체 봉쇄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봉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로 코로나 봉쇄에 대한 그런 이제 일반 시민들의 불만도 같이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게 시장 전체적으로 큰 우려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봉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상당 부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IT 관련된 부분의 생산 위축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더 크게 오늘 작용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국 정저우 공장의 생산량이 크게 축소가 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 주문회 인도까지 뭐 5에서 6주 정도 걸린다라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올해 내에는 아이폰 14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만큼 현재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IT에 대한 그가 이제 생산이 이제 부진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메모리 반도체 경기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부진함을 이어가지 않을까. 아마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시장 예측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내년도서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치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글로벌 경기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런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부터 영업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에 대한 이제 매출 감소세가 이제 눈에 띄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출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시장에서는 뭐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3나노 공정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TSMC가 3나노가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GAA 기술을 통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3나노 공정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수율 문제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3나노의 GAE 기술이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기대감도 여전히 상존해 있으니까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불안한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개선이라는 두 개가 같이 있다라는 것도 투자하실 때 유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덩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파고를 견딜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그 어떤 종류보다도 훨씬 더 먼저 대응 전략을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저희가 다 둘러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대표님이 좀 더 주목하셨던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 뭐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 종목 중에서 이제 인텔리안 테크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위성용 안테나 전문 업체입니다. 뭐 일단 위성용 안테나를 위한 이제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RF 관련된 기술, 뭐 안테나 제어 기술, 그다음에 페데스탈 이제 설계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재 뭐 대형 선박이죠. 이제 크루즈나 상선, 유조선 등을 통신을 할 때 이렇게 위성을 통한 이제 통신들이 이제 대부분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련된 안테나에 대해 위성 안테나를 모든 선박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대형 선박의 위성 안테나가 보급이 확대될수록 관련된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해양에 있는 위성 안테나의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요. 3분기 매출액은 570억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0억으로 2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만큼 실적은 꾸준한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항공 우주 시대에 이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적에도 위성 통신에 대한 부분이 아마 관심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적에도 위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대표적으로 스타링크나 윈웹, 그다음에 SES 같은 그런 이제 회사들이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적에도 위성을 사업자들한테 지금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모두 안테나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이 좀 더 보급이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위성 안테나에 대한 보급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최근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돼서 네옴시티와 이제 이 저궤도 위성을 하고 있는 영국의 윈웹 간의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옴시티 주변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 윈웹과의 지금 뭐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최근 기관이 10거래 연속으로 해서 지금 한 1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7일 연속 지금 6만 4천 주 정도를 순매수할 만큼 일단 기관 쪽 수급이 좀 탄탄하게 있다라는 것도 강점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금씩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아직까지 추가적인 여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제 72,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은 6만 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의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72,000원 전후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선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6만 원 선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상승 업종, 하락 업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내일 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세워봐야 되는 시점이죠. 내일 시초가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업종과 종목,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반가운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네일런 통해서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잘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받았던 게 하이비전 시스템이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저희가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이미 6%대 수익률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인지 하이비전 시스템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가로 그때 2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하이비전 시스템 18,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략에 대해서는 뭐 수정사항 없을까요? 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수정사항은 없고 21,000원까지 보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조금 더 비중을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트에 자율주행 관련주 하나 정도쯤은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는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수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율주행 레벨 3, 레벨 4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차량의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센서들이 여러 개 감지가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기업은 뭐 지금 뭐 하루 이틀 동안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꾸준하게 무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 만약에 근데 뭐 나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건 좀 힘들어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해둔 손절가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까지도 고민해 보시고 한번 목표가 21,000원 두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네일런 종목으로 저희가 소개를 받았던 하이비전 시스템 계속해서 21,000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정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 좀 더 넣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만 손절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7,500원 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장 문 열리자마자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업종, 과연 어떤 업종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또 한 번 영상 콘텐츠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주인으로 거듭나려는 걸까요? 자,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영상 콘텐츠입니다. 이주호 연구원님, 영상 콘텐츠로 재미를 보시더니 또 한 번 영상 콘텐츠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가 레몽레인을 통해서 큰 재미를 좀 봤었는데 사실 레몽레인 저희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70% 넘는 수익률을 챙겼습니다. 감사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일 장 문 열렸을 때도 영상 콘텐츠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뽑아주신 이유가 대체 어떤 걸까요? 네, 우선은 레몽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많이 진짜 좀 대박이 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상파도 아닌데 시청률이 거의 15% 가까이 육박했다. 정말 엄청난 시청률이고, 그리고 레몽맨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 우영우도 그랬거든요. 우영우 관련주도 2배 정도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레몽맨이나 뮤직 스튜디오도 같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또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OTT 관련주를 보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레몽맨이랑 뭐 뮤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이제 개별 이슈로 오른 거고요. 사실 중국 한알령 해제 이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또 같은 종목을 공략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챙기실 분들은 이제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미 넘었고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보시겠다 하시는 것도 좋은데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정 기간 동안 과연 버틸 수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더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더 보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종목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몽레인 이제 놓아주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저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그쪽 관련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지금 영화 관련해서도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화도 최근에 개봉이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12월 말에는 아바타 2라는 또 대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영상 콘텐츠 그리고 OTT 쪽은 보셔야 된다. 왜? 그리고 뭐 아바타 2라고 하는 영화 자체는 정말 뭐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과거의 아바타 1도 1,300만 이상 흥행을 하면서 정말 성공했고 그럼 아바타 2가 나왔을 때 이게 또 얼마나 또 흥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또 이런 영화 제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또 드라마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송출될 예정인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이제 최민식 씨랑 손석구, 그러니까 범죄도시 2의 그 빌런으로 나왔던 손석구 씨가 지금 엄청난 인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민식 씨와 손석구 씨의 그 카지노라는 드라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제 타짜부터 시작해서 그 예전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병헌 씨가 나왔던 그 올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약간 도박과 관련된 소재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흥행을 했었고 성공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쪽 드라마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12월 달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달이 바뀌어서 12월 연말까지도 한번 볼 만한 그런 섹터가 OTT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월드컵 시즌입니다.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실 저는 이렇거든요. 월드컵 뭐 한국 경기는 당연히 보시겠지만 한국 경기 말고 이제 또 다른 나라 경기들을 분명히 즐겨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경기 사이에 텀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OTT 관련해서 지금 이 월드컵 시즌에 또 콘텐츠 흥행무리가 돼가지고 여기서 또 뭐 콘텐츠 IP 관련해서 뭐 해외 수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수익성이 내년 실적이라던가 앞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 다 더했을 때 이제 연말에는 좀 OTT 관련주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지금 코로나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 봉쇄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한한령을 해제를 하고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 사람들도 만약에 이렇게 봉쇄가 되거나 이럴 때 오히려 그런 좀 콘텐츠 관련 시청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시청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그 IP 그 관련해서 제작사들이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콘텐츠주들이 그동안 실적이 그렇게 막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중국 한한령 해제 이슈와 더불어서 연말에 뭐 드라마 제작과 영화 제작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 그럼 OTT 관련주들이 한 번쯤은 더 시세를 줄 것이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래 주가가 오를 때 보통 기대감에 좀 크게 오릅니다. 지금 레몽레인이 그랬거든요. 물론 레몽레인이 뭐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모멘텀이 있겠죠. 더 잘 나올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빠질 때쯤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 실적이 숫자로 이제 보여질 그때 가시화가 되는 시점에 또 한 번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제부터는 좀 보셔야 된다. 좀 빠르게 보셔서 내년 1분기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우리가 콘텐츠 관련 업종, 그 업종을 한번 보셔서 제가 그 관련된 오늘 종목도 하나 가져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따라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월드컵이 오히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레몽레인은 이제 보내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내일 시초가 저희의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뉴가 뽑혔습니다. 영화 제작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죠. 자, 뉴 오늘 장중 내내 좀 오름세를 보여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 7%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좀 깎여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의 오름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레몽레인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었는데, 자, 지금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뉴를 뽑아주셨습니다. 뉴에 저희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2022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고요. 사실 그 2017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계속 적자였고 2020년에 흑자 전환했다가 2021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또 흑자로 전환하는데 사실 이 뉴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천만 영화도 3편 정도 했었습니다. 변호인, 그다음에 부산행, 7번 방의 선물 이렇게 3편 정도 했던 그런 배급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또 봐야 되는 게 올빼미라는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인데 생각보다 지금 흥행몰이를 하고 있어요. 유해진 씨랑 유준열 씨의 영화인데 그 인조와 소현세자에 대한 갈등을 새로운 시각으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사실 유해진 씨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해진 씨가 나오는 영화가 일단 망하진 않는다. 근데 뭐 사실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걸 가지고서는 뭐 그걸 잣대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그 유해진 씨의 어떤 그런 뭐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 것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영화 자체가 괜찮습니다. 뭐 소재가 사실 조선시대 사극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인조와 소현세자의 갈등에 대한 부분이고 또 선조랑 광해군이랑 인조까지 이어지는 그쪽 그 계보가 사실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많이 되는 편인데 사실 이 영화는 뭐 청나라 뭐 관련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인조와 아들 간의 그런 갈등 그런 부분들 암살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해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재밌는 요소까지 좀 더해져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영화가 만약에 조금 흥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영화 올빼미 영화의 흥행 가능성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7,400원, 목표가는 8,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뉴. 지금 손절 대응은 7,400원 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8,600원 선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3분 남짓 시간이 남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18% 내린 2,40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선 애플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함에 따라 오늘 우리 증시 약세가 예견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코스피 종일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2,410선 무너진 이후에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좀 2,410선 방어하는 듯 했는데 지금 현재 2,410선을 중심으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의 낙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부진한 여파에 우리 IT 대표주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약 3주 만에 5만 전자로 내려앉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6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SK하이닉스 현재 2%대 하락하면서 83,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속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현지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만 했던 현대차. 그런데 최근 현대차가 SK온과 미국 소재의 합작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현대차, 기아 모두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07% 내린 71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만 홀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 2,117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팔자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3%대 하락하면서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LNF도 소폭 하락하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 훨씬 더 크죠. 1%대 하락하고 있고 HLB는 6%대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1260개가 넘는 코스닥이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90에서 95%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종목들 하락이 굉장히 깊거나 크게 빠진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강한 애들은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별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더라도 약한 거는 한 요 정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왕창 떨어지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쪽에 게임주의 위메이드 빼고는. 위메이드 저쪽 이슈에 있는 것 빼고는 이렇게 왕창 빠지는 섹터들은 거의 지금 있지를 않고요. 테마주들도 강한 애들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빠지는 폭이 굉장히 작은데 신기하게 강한 애들은 요만큼 빠지고요. 약한 애들은 요만큼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건 없어요. 이런 느낌의 차이죠. 그래서 지금 약세장이고 폭락장이고 그러면은 지금 종목들이 약한 종목들은 이만큼 빠지고 폭락하는 애들도 이렇게 나올 거고 조금 빠진 애들은 거의 없고 이래야 되는데 강한 애들은 조금 빠지고 그러니까 막 0.2% 빠지고 0.5%도 안 빠져요. 강한 애들은. 약한 애들은 조금 빠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균적으로 많이 안 빠지는 지금 시장입니다. 어쨌든 강한 애들이 더 안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차별화 느낌의 강한 흐름들이 계속 갈 거냐 이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순환매랑 그리고 테마의 흐름들은 계속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매매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시장의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팔았지만 1조 판 것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1,000억 정도 판 건데 전날도 조금 매수 들어왔었나. 하여튼간 막판에서 외국인들이 3,000억을 주워 담으면서 수급이 좋아졌죠. 전날도.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계속 흔들어 놨다가 장 마감 이후에서 시간외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시 담고 이런 형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별로 잘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 되면 이제 또 배당주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들이 안 좋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오히려 실적 배당주들을 노린다라 그러면 그 어떤 해보다는 종목들이 좀 더 압축이 되겠죠. 압축이 되는 섹터를 갖다가 이제 배당주들을 공략을 하면 그게 또 하나의 또 테마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7일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줘요. 28일 날은 상관이 없고 27일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주니까 그래서 이익이 나 있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배당을 줄 확률이 당연히 높고 적자인 기업들은 배당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익이 나 있는 회사들을 잘 찾다 보면 배당주들 관련한 이슈들도 또 나오고 뭐 그러는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전 나쁘게 보질 않아요. 박스권장이고 오늘 눌렸다고 하지만 30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죠. 거기서 뭐 그렇게 아주 독한 얘기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다시 스뭉스뭉 넘어가면서 14일, 12월 14일에 FOMC도 스물스물 잘 넘어가면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고 미국 시장에 산타랠리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쫓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장이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그래서 크게 안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두고 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는 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엔터주 자 뉴인데 영상 콘텐츠 영화 우리 뭐 영화 볼 때에서 뉴 많이 나오죠. 일단 한국 드라마가 이제 5개의 대륙에서 거의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걸 제작하는 회사가 레몽레인인데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근데 레몽레인은 지금 오늘 차익 실현 나서 떨어졌어요. 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떨어져도 되는 애고 나머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이슈를 같이 받는 거죠.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다시 또 연말에서 또 터진다라 그러면 관련된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오늘 그래서 뭐 키스트도 뭐 초록뱀이든 전날 강하게 움직여 뭐 쇼박스 뭐 사마 네트워크스 뭐 기타 등등 오늘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계속 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했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떨어지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조정받으면 계속 가거나 아니면 쉬지 않고 계속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좀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뉴를 따라가지 말고 영상 콘텐츠 딴 쪽으로 돌려서 매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인데 오늘도 올라갑니다. 수급의 힘,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과 계속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우크라이나 의회의 부의장 의원 4명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복구에 대한 협력을 어떻게 할 건지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 이후에 추진될 재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이제 봄 되기 전에서 일단은 뭐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뭐 그 외에서도 각종 인프라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과 연기금과 뭐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상방으로 좀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정받으면 잘 공략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11월 14일 날 얼마 전에 이제 TYM이라고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인데 농기계예요, 농기계. 농기계인데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46만 주를 차익 실현했네요. 그래도 기관들이 오늘도 47만 주나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된 종목은 이제 우상향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적도 좋고 배당도 줘요. 실적이 좋아서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배당이 좀 더 늘 것 같은데 12.4% 수익이 났는데 더 올라갈 것 같고 한 3,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80.5 매수 포인트 85.5 농기계 관련주들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90.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